네, 아유, 정현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자리도 불편하시는데, 대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인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도 오늘 또, 1월 4일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부산에, 우리 또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가장, 이 중요한 도시가 아니고 가장 이렇게 파워풀 힘이 넘치는 도시죠. 항상 점화 역할을 해주고 하는 곳이 부산입니다. 거기에서 저도 비즈니스를 배웠던 사람인데 오늘 새해와 함께 또 한국함의 성장을 위해 가지고 2월 7일 정해년 1월 4일 날 개인적으로도 첫 GOM입니다. GOM인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정말 이 시간이 정말 2007년도에 멋지게 새롭게 파이팅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자리해 주셔서 불편해 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1년이 아니고 1년이란다. 이제 13년째입니다. 제가 훈장인데 제가 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은 제가 딱 1년을 한 것 같은데 그 1년이 한 달 한 달 해가지고 12년을 지나고 이제 올해 2007년도가 되니까 13년째 이 아미 비즈니스를 정말 너무너무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사업을 평생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항상 더 기분이 설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3년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랄까요? 제가 여기 사업 진행 과정과 또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이 사업을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왜 꼭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진짜 조금 이 사업을 이해한다 그럴까요?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비즈니스 시작하고 많은 이 사업을 먼저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정말 이 사업은 이렇게 알다가도 어떤 데는 정말 모르겠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들이 전부 뭐랄까요? 좀 겸손하고 또 그걸 떠나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배우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좀 계속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아니고 저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정말 어떤 데는 다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어떤 데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업이 그래서 더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1시간 반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불편하신 자리에도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이런 오픈 미팅이나 이런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GOM이라가 그랜드 OM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또 사업 설명 또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 경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나눴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산지가 지금 한 4년, 이제 4년째 됩니다. 4년째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걸 참 싫어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이 대중교통을 이렇게 쭉 이용하면 이제 택시를 많이 타면 항상 기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택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누가 잘못해서 어떻니, 내가 표를 잘못 찍어서 어떻니, 하여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니 어떠니 막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니 탓, 내 탓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정해년 이제 우리 2007년도에 교수 신문에 보면 교수 신문에서 교수분들이 이제 사자성어죠. 사자성어를 해놨는 게 뭡니까? 방구적이라는 거를 올해 이제 사자성어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방구적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제가 깊이 뜻은 다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내 탓이다. 이런 상황 보통 내 탓이다. 그러니까
4년 전에 5년 전에도 투표를 했던 것도 내 탓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남의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2007년도는 모든 게 그냥 좀 우리 그 정치적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모든 걸 다 남의 탓이 아니 내 탓으로 막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인터넷에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이 그거를 또 이렇게 아주 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인용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의 모 교도소에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J 뭐 X 그 하신 분이죠. 그 또 뭐 주 뭐뭐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까? 옥중 편지에서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이제 그 내용을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사업을 한 사람도 물론 탓이 맞다. 중요한 건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그런 거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우리 2006년도 12월 달에 창원에서 큰 행사 있었을 때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큰이다 분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찰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32가지 일을 경험하시다가 아미 비즈니스를 만나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인생이 바뀌신 분이죠. 근데 그 32가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정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는 또 관계없이 어떤 환경이죠. 사회적 환경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직업을 찾아야 되고 바꿔야 되고 자영사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제 그룹에도 제 파트너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미 비즈니스 만나기 전에 17가지 직업을 전전을 하시다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한 10년째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아시겠지만 뭐 그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엘빈 토폴로 씨가 이게 근 15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나온 책이죠. 그 나온 책에 보면은 21세기의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식과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정보 홍수화 사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떠다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는 옳은 정보도 분명히 있겠지만 쓰레기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런 쓰레기 정보들을 압솔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용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런 정보 홍수화 사회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21세기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 미래의 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정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나가보면 이제 우리 한국암의 역사가 15년입니다. 15년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이 사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 번쯤은 그 경험하신 분의 옆집이나 또 친척끼리 살시다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사실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뭐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안 하고 가족들 중에서도 안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힘들어 보이고 뭐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되긴 되는 사업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거 보니까 뭐 처음에는 하는 척하고 다니 사태만 결국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안 하더라. 시간만 낭비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들고 다니면서 제품만 뭐 팔로 다니더만 결국은 포기하더라.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15년 된 아메이는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받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각양각색에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관점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월드와이드라는 그런 그룹 시스템이죠. 시스템 속에서 그 성공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올바른 방향, 중요한 거는 뭐 속도는 아니겠죠.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들어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방법은 개인의 어떤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정말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이죠. 이런 이유가 더 간절하던 이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멘이라는 멋진 기회 속에서 월드와이드라는 그런 그룹 시스템 속에서 들어와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일단 우리는 50%는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시간 투자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13년 전에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비전을 보고 시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비전을 보고 시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 때 급하게 온다고 이 못 챙겼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윤영미 씨가, 저희 이제 밴드 파트 윤영미 씨가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윤영미 씨도 이 사업을 처음부터 큰 비전을 보고 사업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제 만으로 치다 그러면 12년이겠죠. 12월 31일 날 저희 스폰서죠. 우리 윤중광 노경수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손이 처남입니다. 우리 윤영미 씨 오빠 되시는데 밤 한 11시에 저희 집에 왔었어요. 미리 와 있었죠. 미리 와 계셨는데 제가 집에 들어간 시간이 11시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간 시간이 11시인데 빨리 제보고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었지만, 그날 12월 31일 날 뭐 일반 종무식이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원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뭐 종무식은 뭐 사실은 오전에 하면서 점심 먹으면 끝이지만 또 새해를 맞으면서 연말을 보내야 되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도 또 이렇게 한번 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이제 그날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 빨리 들어오라 그러니까 빨리 들어갔던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굉장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손이 처남이 왔으니까 이제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1시에 이렇게 갔었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단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94년도 12월 31일 날 밤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5년도 1월 1일 날 한 새벽 한 2시 좀 넘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한 3시간 동안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들었는데 뭐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마음의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였기도 하지만 또 이해를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듣긴 들었는데 전혀 뭐 제가 뭐 궁금하다든지 물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사실은 관심이 있어야 물어보는 거지,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대답을 이렇게 안 하니까 답답하던지 자꾸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마 그냥 몇 번 물어 대답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왜 또 자꾸 묻는지, 조금 그런 거는 좀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한두 번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안 하면 이 사람이 그냥 관심이 없다든지 그냥 뭐 싫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물어요. 저도 또 고집이 있으니까 끝까지 대답을 잘 안 했죠. 그죠? 관심이 없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부정도 그다음에 긍정도 아닌 무관심하는 거니까요. 그게 저희 아메이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이었고, 우리 윤영미 씨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 윤영미 씨도 그 오빠의 어떤 3시간에 걸치는 그런 플랜을 들으면서 그래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죠? 어떤 거였냐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은 저한테 서운한 감도 느끼면서 약간은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빠니까, 그죠? 오빠가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관심하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갖춰주지 않고 뭐 싫어도 대답도 좀 해주고 좀 잘 들어주는 표라도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도, 또 오빠니까 약간 자존심도 상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러기에 저희 아메이의 첫 만남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윤지민 씨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반대를 안 했습니다. 반대를 안 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윤영미 씨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다가 저래 하다가 뭐 오래 하겠나, 그냥 뭐 말겠지라는 생각과
제한테 어떤 게 항상 부담이었냐면 우리 윤정민 씨는 이렇게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여린 성격입니다. 굉장히 우리 사업 파트너 분들이 안 그러신데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미 할 말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아미 사업 말고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혼해가 살면서 제가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고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이게 좀 조금 부담이죠,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셀러리맨이 뭐 어떻게 원하는 걸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윤영민 씨는 저한테 항상 퇴근 시간 전에 전화가 와요. 오늘 몇 시에 들어올 거냐? 항상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거 전화 자체가. 왜냐면 나는 또 퇴근 후에 친구들도 만날 일도 있고 직원들하고도 그걸 해야 되고 또 지점이다 보니까 거래처에도 이렇게 일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매일 전화가 오면 오늘 또 늦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를 참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를 기다리진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은 우리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 남편만 이렇게 확 바라보고 사는 이렇게 와이프를 보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해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윤영미 씨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야속한 부분도 물론 있었고 오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오빠는 왜 저런 걸 들고 와가지고 괜히 내까지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냐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오빠가 한다 그러니까 제품을 서줘야 되겠다 라는 거죠. 오빠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었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떤 거였냐면 내 남편 수입에 한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윤영미 씨를 시작했던 거예요. 윤영미 씨가 시작했던 동기는 오빠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제품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제 월급에 추가 수입 한 30에서 한 5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사업의 시작 동기였고 저는 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윤영미 씨가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자기를 가지면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했던 거고요. 그 이유였습니다. 그게 12년 전에 저희들이 아멘을 만났던 이유였고 그게 저희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이제 진행이 됐고 사업을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한번 가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3번, 4번 이렇게 하면 거절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네, 우리 윤미 씨가 이제 자꾸 가자 그러니까 저도 거절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빴어. 항상 바쁘죠 뭐. 항상 바빴어.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 항상 그런 시간이었죠. 오빠가 오늘 집에 온다 그러면 알았어. 집 일찍 들어갈게 하면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들어가네.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새벽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윤미 씨가 또 짜증은 나잖아요. 그죠? 오빠 저리가 와 있는데 빨리 와서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는 이야기가 왜 자꾸 나는 싫은데 왜 자꾸 와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부간에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또 언쟁이 오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게 몇 번 되다 보니까 저도 미안하니까 또 이런 장소에 이렇게 따라왔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는 울산에는 이런 오픈 미팅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까지 왔어야 돼요. 부산에 오면 이제 퇴근해가 오면은 사실은 오기 싫은 사람이 참 온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오는 거잖아요. 와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하냐면 이 플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플랜을 제가 뭐 듣고 뭐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듣고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이론이죠. 단순한 그냥 이론일 뿐이지 저게 과연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해도 계속 그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론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래라고 마음이 이렇게 다시 바뀌는 시기까지는 한 3개월 걸렸습니다. 한 3개월 걸리고 이런 자리에 억지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올 때도 부산에 그 당시만 들어 95년도니까 다이아몬드 분들이 계셨어요. 다이아몬드 분이 그때 영남에서 전체에서 다이아몬드 분이 성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장인수 파운드 크라운 엠버 사장님이시죠. 조금 전에 제가 같이 이제 뵙고 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먼 발치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한 100분도 채 모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100분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좁은 강의장이니까 먼 발치 아닙니까? 그죠? 예, 보면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맞아. 저분은 저런 모습이시니까, 대단한 분이니까 될 수도 있겠지. 나는 아니야.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은 내가 뭘 하는 그런 마음이야. 제가 이론이야. 어쩌면 그분도 만들어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공자를 이 사업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저도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되는 모습을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좀 더 멋있고 보이는 사람들을, 내세워 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플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라 그러죠. 이 다이아몬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다이아몬드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를 얘기를 했나 그러면요. 그 당시에,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재정적 자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재정적 자유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 1억. 지금은 우리가 워낙, 요즘은 그런 얘기, 서울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은 서울에도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고, 부산에는 많이 안 올라서 속이 사갔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돈이 억억이라면 감각이 없는가 봐요, 사람들이. 근데 95년도에 저는 직장생활 그 당시에 6년 차 하고 있는 그냥 대리였거든요. 그 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 연봉 1억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95년도에. 왜냐하면 그 당시 95년도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하이트 맥주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죠. 사주 빼고 경영진 중에서도 최고 사장이죠. 그죠? 그분들도 연봉 1억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봉 1억이라 그러니까 요즘은 많지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연봉 1억이라는 것은 제한테는 재정적 자유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이아몬드 DD가 되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플랜에서 한 2년에서 시스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되면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번 일시적인 수입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에 의한, 그죠? 네트워크에서 이게 로얄티성 수입, 인쇄성 수입으로 보장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쇄가 틀렸습니까? 이겁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저게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10분을 왔지만 이 플랜 자체가 단순히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시간적인 자유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뭐 솔직히 저는 지금 시간적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행도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의 여행을 다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사업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뜻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남을 해가지고 친구 자유도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 시간적 자유도 여행도 친구 자유도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것만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뭐 저것만 주어진다 그러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게 정말 가능할까? 저게 정말 2, 5년을 해가지고 정말 저런 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다니면서도 제 마음의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딱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뭘 얘기했나 그러면, 뭘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1%의 가능성이죠. 이 1%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다른 게 아니고 만약 이게 된다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정말 된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해가지고 되는데 내가 안 하고 난 뒤에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안 해도 관계없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오히려 뭐 상관없다는 거죠.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내가 알았는데 1%의 가능성이라도 제가 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1%의 가능성이요.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한번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알아보자. 저게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3개월 지나고 2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와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요, 진짜 이해해가서 사업을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총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후에 어떤 확신이라는 게 어렴풋하지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을 본 거죠, 이제.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손해볼 게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해볼 게 없다. 어차피 5년 전의 시간은 내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지나가는 시간이고, 어차피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요, 만약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저한테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했다 그러면 또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비즈니스는 어떠한 조건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암이라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 내한테 지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말 내한테 어떤 꿈이 있다 그러면 그 꿈을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루고 싶은 사람한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미 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성공자들 배출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본이 필요할 것이고, 자연사업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자본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경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주위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이 비즈니스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첫 직장 생활을 울산에서 한 건 아닙니다. 첫 직장 생활 제가 마산에서 했는데, 마산에서 그 맥주회사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를 하면서 제가 한 5년을 딱 하고 난 뒤에, 3년이죠. 3년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그 윤영민 씨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제 그냥 판단해가지고, 야,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울산으로 제가 자원 발령을 받던 사람이에요. 전공하고 아무 관계없이. 왜? 이유는 뭐냐면 평생 직장 생활 하면은 이건 아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을 하고 4년째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제가 5년을 기한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5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5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갔으니까 처음에 어떻습니까? 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조직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생소한 업무니까. 한 1년 좀 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어떤 거였냐면, 제 자영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찾기 시작해. 찾으려면 찾아지죠. 찾는데 일을 찾으니까 그게 막상 일은 있어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자본금이 필요하더라고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이템은 있는데도 이게 시다가 안 돼, 이게 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찾았냐면, 자본금은 필요치 않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저를 뭐 잘 보셨는지 돈을 대줄 테니까 사업을 하재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래요. 왜? 뭐 그분도 말은 또 썸도 1년이 있어요. 자기가 자본 투자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는 자기가 믿음지가 않대요. 근데 당신이 회사를 그만둬야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 그분 입장에서 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자본이 없이 그냥 동업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하니까 야, 아직은, 그죠? 왜? 지분율도 반반하면 되겠는데 자본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분율 반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나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내 사업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 투자한 건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두세 번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생기냐니까, 야, 자영사업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영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만두고 하는 일 같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용기도 대단하신 분이고 준비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송충이는 솔잎묵다는 이야기처럼, 그냥 남들 이렇게 살잖아. 뭐 다 주위에 다 직장 생활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키워가면서 다 사는데 뭘 굳이 힘들게 내가 또 그걸 뭐 찾았어 해야 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주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영사업을 안 하고 그냥 있던 시절인데 이게 처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아무 조건이 없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정말 조건이 이렇게 정말 이런 아무 조건 없이 이게 정말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가능성, 이제 그거였죠. 그러면서 그러면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내가 확신도 없고, 그죠? 하지만 이 사업을 제가 알릴까 안 알릴까 사람들한테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서는 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반응들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거냐면 95년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처음 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를 줄 알았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제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있던 분야가 또 그런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얘기가 95년도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그거 아직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95년도입니다. 그거 이미 지나갔을 텐데?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셔요.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들어봤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워낙 그분들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거 같네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떤 거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모르고 내가 확실히 없이 얘기해봐야, 사람 만나 10분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맞는데요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아니야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 사업이 과연 어떤 건지, 정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이 사업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회사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1억이라는 이 인쇄성 수입을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었던 얘기지만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참 희한한 거죠. 그냥 억지로 와서 들을 때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씩. 그때는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가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자,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그죠?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사업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59년도에 개척이 시작이라는데, 니치 디보스와 제벤 앤드넬이라는 두 분에 의해 가지고 자유가족 희망 보상의 창업 인형을 바탕으로 1959년 미국 미시간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지금 이 창립자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고 한 분은 이제 아직 계시는데, 59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1970년대 성장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1억 달러 돌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이 사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펼쳐지면서 진출하면서 10억 불 시대가 됩니다. 10억 불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90년대에 제2세대를 해가지고 이 아메이가 어떻게요? 이제 전 세계 많은 지역마에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도 91년도 이때 이 시기에 이제 한국 시장이 오픈됐고, 그죠? 자, 그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00년도에 새로운 천년이라 해가지고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메이는 지금 계속해서 2002년이니까 5년입니까? 5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큰 기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품 LOC라는 제품 한 가지로 시작을 했는 회사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접 생산하는 제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500여 가지가 되는 그런 회사고 전 세계 80여 개 지역 국가에 진출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역사죠. 한 5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80여 개 지역 국가에서 아직까지 진출해서 어렵다, 힘들다, 여건이 안 맞아서 한 번도 철수를 해본 적이 없는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회사가 진출할 때 내세웠던 그런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80여 개 지역국가에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탄생한 그런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창립하신 우리 JB 앤델 지금 고인이 되신 그 JB 앤델이라는 그 창립자 한 분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님을 역임하셨고, 그죠? 그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회장이신 스티브 베렌델 회장님이 2000년도에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미국 경제 역사, 상공인 역사성에서도 부자가 같이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회사가 단지 크고 뭐 하는 차원만 아니고 굉장히 기업인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1991년도에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국 아메이가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5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이때 마찬가지로 제품 가지 수가 많이 시작한 게 아니고 제품 5가지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품 5가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1992년도에 최초로 에메랄드가 탄생했습니다. 뭐 저는 사업을 안 할 때니까 모르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93년도에 대전 엑스포,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대전 엑스포 공식 후원사로서 아메이가 진행을 했고 최초로 다이아몬드가 탄생했던 게 93년도입니다. 93년도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최초로 수속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되면서 우리 부산 여기죠. 부산에 PUC라 해가지고 부산에 처음으로 PUC가 오픈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 어디냐 그러면 두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실이라는 지역에 PUC죠. PUC가 오픈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최초로 더블 다이아몬드가 탄생을 한 해인데 이때 이제 저도 사업을 조인하게 됐었죠. 이때 95년도. 자, 95년도 조인되고 그다음에 95년도에 이제 7월 달에 방판법이 개정되면서 그죠? 이게 사업이 탄력을 받을 때입니다. 탄력을 받을 때고 그다음에 96년도에 여기 나와 있지만 트리플 다이아몬드하고 크라운 DD가 탄생할 때입니다. 아마 이때 그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우리 김일도 오용욱 사장님이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95년도에 사업 조인을 해가지고 96년도에 막 사업을 진행한 단계에서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저는 목표가 다이아몬드였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의 모습은 너무너무 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상을 갈 것이란 그분들이 같은 핀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나는 정말 다이아몬드만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성내 PUC가 오픈하고 부산 RDC가 오픈되고 더블렉스가 출시가 되고 한국 아메이 홈페이지가 오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97년도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어떤 어려움 시기였냐면 언론 파동을 90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받기 시작했고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해에 발리라는 곳에 리더십 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이제 갔었어요. 그때 갔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이때 이제 뭐냐면은 우리 그 원포안이라 해가지고 제품이 우리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같이 이제 우리 아메리 턱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판 제품들이. 그리고 98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IMF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죠.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98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98년도에 다이아몬드 되는 해였고,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우리 이제 한국 아메이가 이제 그 정경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면은 외국계 기업 아니냐 막 이런 식이 있던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형생 뭐 그런 기업이 같으면 정경련이나 이런 데 가입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99년도에 정경련에 가입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99년도가 우리 사업에 있어 가지고 또 새로운 또 전환점입니다. 뭐냐 그러면 99년 9월 1일부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킥스타 사업으로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아메이도 마찬가지죠. 아메이가 더불어 어떻게 해요? ABN 코리아라는 어떤 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프로슈머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된 해가 99년 11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99년도. 그죠? 네,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가 우리 사업에서 가지고 가장 또 가치 중에 하나라는 어떻습니까? 여행 중에서도 우리 가족 여행이 처음으로 시작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우리 완푸한 제품이 이제 한국 아메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이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수출을 하기 시작했던 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고 2002년도에 뭐냐 그러면 우리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가 수출 1천만 불 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메이가 이제 아메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메이가 진출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80여 개 지국가에 오히려 우리 한국 제품들을 수출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1천만 불 수출 탑을 달성한 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제8회 한국유통대상 무증품 부분 검상 수상을 하고 2004년도에 우리 창립자 리치 디보 사장님이 그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여러분 여기 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잠실에서 얼마나 모였습니까? 한 6만 명분이 모였는 겁니다. 잠실 체육관 챙기고 아마 가장 많은 그 당시로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던 날입니다. 6만여 명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정말 큰 우리 창립자 그 리치 디보 사장님을 모시고 큰 행사를 했던 게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이제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품 5가지로 시작했던 우리 한국 아메이가 지금은 제품 가지수가 얼마입니까? 1000가지가 넘죠. 그죠? 제품 가지뿐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원푸한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퍼 수다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그 제품 가지수 자체가 몇 가지냐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미국 킥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은 한 500여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게 단순한 500여 가지가 아니고 이미 킥스타라 해가지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쇼핑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이트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100만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이미 링크가 돼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다 내 필요한 게 따라가지고 서고 또 그거를 내가 쓰고 좋은 것을 전달함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비즈니스로 지금 바뀌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메이의 어떤 역사의 50년이고 한국 아메이의 15년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 회사가 그럼 이런 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내한테 사업의 기회로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우리가 90년대 이래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인천에서 강의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그 유통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최근에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먼 게 아니고 한 10년 안에 그 변화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제가 95년도에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유통의 흐름이랄까 변화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우리 시대는 그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 슈퍼나 그죠? 그 다음에 백화점을 가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무점포에서 원하는 제품들을 서고 그 선만큼에 대해 가지고 캐시백을 해가지고 보너스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게 모여져가지고 또 보너스 들어온다 했는데 처음에 그게 안 하다 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홈쇼핑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였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특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93년도에 서울 창동에 처음으로 이마트가 생기고 94년도에 프라이스 클럽이라 가지고 회원백화점이 생겨가지고 서울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데도 내 눈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 없으니까 나는 그 이용 안 할 거야 라는 얘기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전국 방방곡곡 어디 가더라도 이미 뭡니까?
우리 주위의 대형 할인점들은 바로 이웃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쇼핑은 뭡니까? 내가 요즘은 뭐 TV만 틀면 되는 거고, 그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생활이 되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과 10년밖에 안 걸려요. 10년.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이거 뭐고, 지금 홈쇼핑과 할인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홈쇼핑을 우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편리해서 우리 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즘 맞벌이 특히. 그 다음에 우리 할인점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뭡니까? 싸게 살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 홈쇼핑이든 결국은 뭐 대형 할인점이든 간에 단지 내가 싸게 사고 편리하게 쓴다는 것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싸게 사고 편리하게 쓴다. 자, 거기에서 요즘은 다시 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쓴 만큼에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있죠. 주유소부터 시작했지만 요즘은 전부, 요즘 뭐 젊은 분들,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미팅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제 지갑에, 뭡니까, 우리 일반 카드밖에 없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지갑이 두 개 다더라고요. 무슨 지갑이 두 개냐면 그냥 뭐 돈 들어있고 하는 지갑도 따로 있고, 하나는 뭡니까, 할인 쿠폰 있죠. 카드. 그것만 이렇게 다니는 지갑이 따로 있더라고요. 쫙 펴면 뭐 5개에서 10개이 나온답니다. 그 처음에 저희들도 회사에서도 막 얘기할 때, 야, 저게 그냥 어필이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미 저는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이미 세대 차이 느끼시는 거예요. 왜 20대 젊은 분들이나 30대 있는 분들은 전부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건데 왜 이용을 안 하냐 이야기죠. 그죠? 혜택. 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용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걸 내가 섭을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플러스로 돈까지도 받는, 선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물해가지고 나한테 사업이 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 사업. 이미 엘빈 토플로가 지금 3일 묶여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죠? 그게 뭐냐면 보시면요. 소비가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싸게 사쓰고 편리하게 사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비함으로 해가지고 바로 내가 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프로슈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메이 마케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주는 대형 유통 마진과 광고 마진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내같이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돌려주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35%라는 돈을 돌려주는데 어떤 35%냐 그러면 매출액의 35%를 우리 같은 IBO, 그죠?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 그러죠. 독립사업가 한테 돌려주더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올 해계년도에 우리가 이제 2006, 2007 해계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6, 2007 해계년도에 매출액이 7천억이 됐다. 7천억. 그러면 7천억이 돼서 35% 더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1,000억, 아니다. 1,000억이 아니고 한 2천억? 야, 2천억이라고 봅시다. 그냥. 그죠? 한 2천억. 2천억 됩니까? 예, 2천억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2천억. 자, 이 예를 들어 가지고 2천억이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돌아갔냐 그러면 대형 할인 매장을 가진 유통점한테 돌아간 거고 광고 모델한테 간 거예요. 그죠? 광고 모델에 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한테 주는데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주고 대신 본인이 쓴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알린 정보에 의해 가지고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자, 그러면 이 2천억을 가지고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랜더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죠? 이 플랜더로. 자, 그런데 이 플랜더를 돌려주는데 그냥 우리가 이 플랜더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 없는 제품들을 그냥 보너스를 받기 위해 가지고 쓴다? 한다 하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그런 사형생 다단계라는 이런 부분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공유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냥 돈을 내보내가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제품도 없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쓰는 겁니다. 자, 필요한 제품들. 자, 그 필요한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그 생활 필수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아메이 그러면 세제 퐁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하는데 세제 퐁퐁이 아니고 우리 아메이 제품군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군이 유틸리라이트입니다. 유틸리라이트. 그죠? 그 유틸리라이트의 역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년의 역사가 넘습니다. 70년의 역사가 넘고 그 유틸리라이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만든 회사기도 하지만 지금 또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긴 오랜 역사와 함께 매출 탑을 달리고 있고 가장 브랜드로서도 최고가 유틸라이트.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유틸라이트가. 지금부터 70년 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엄청나게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보통 그 유틸라이트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규정으로서는 보통 한 15개에서 25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미국 FDA, 그죠? 거기에 기준을 통과하면 되지만 우리 아메이 유틸라이트는 그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미국 의약품 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GMP 기준. 100에서 150까지가 넘는 그런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 기준을 통과한 그런 제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유틸라이트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아티스트리요, 그죠? 제가 아까 들어오니까 우리 진 여사님이 저보고, 근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윤영민 씨가 항상 얼굴 피부 관리 안 한다고 저보고 좀 신경 좀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막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늦게 들어갈 편이고 또 술도 자주 먹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트리타지 제품이 딱 나오고 바르고부터는 좀 덜 신경 써도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아메이 그러면 제품 그러면 그냥 아메이 화장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메이 화장품. 아메이 화장품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은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이미 그 공장과 함께 제품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화장품 역사가 어떻습니까? 68년도에 있었으니까 68년도부터 시작했죠. 아마 우리 화장품이 얼마입니까? 40년입니까? 예. 그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죠? 이미 아티스트 제품은 유럽 모니터에 가지고 보면요, 세계 탑5 안에 들어간 지는 벌써 오래됐고, 지금은 3위,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단일 브랜드 하나로, 그죠? 이미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아티스트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랭킹 3위를 달리고 3위, 4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유틸라이트는 제가 1등이라 그랬죠. 그죠? 화장품은 벌써 세계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홈택 제품들이죠. 정수기, 그죠? 공기청정기. 엄청나죠. 그 정수기는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시장성이 많은 제품입니다. 중국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더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 그 정수기,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퍼스널 케어 제품들을 하죠. 린스, 샴푸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그런 제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고농축 제품이라 그러는 뭡니까? 우리 모든 제품이 고농축 제품이지만 홈케어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메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왜? 91년도에, 92년도에 아메이 잠시 겉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퐁퐁 비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품군들요. 퐁퐁.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메이 제품 그 사업을 딱 시작하면 제가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95년도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풀타임,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안 하면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업과 이주의 플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지수가 40여 가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만으로도 PB가 된다는 걸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딱 보면 풀타임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대로 실패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때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나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봤다. 저같이 예를 들어 3개월 보고 야 가능성이 있네 해가지고 6개월쯤 돼가지고 내가 그래 나는 정말 이제 이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인 줄 아십니까? 회사 사표 쓰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합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제품 사가지고 팔로 다니는 겁니다. 좋은 제품.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진행이 되게 했던 시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품 가짓수가 40가지밖에 없었으니까. 95년도에. 자, 그런 시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우리 펑펑비누.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해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뭐냐? 어디 가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에 가더라도 아메이 제품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제품은 좋아. 라는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줬느냐? 그때 그분들이 열심히 팔아 다녔던 사람들이 해줬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시절. 자,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자, 무슨 이야기가 95년도 나왔죠? 이자부터. 예? 아, 그렇죠. 그 제품 나왔죠. 우리 그 제품들.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한판 제품들. 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제품들이 우리 아메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조인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도 역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이포스와 제품들 해가지고 이제는 사이트가 링크가 돼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품 가짓수가 이제는 한국만 하더라도 1000가지가 넘는 제품군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제품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필수품.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들이 아니고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이 바로 그 제품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뭐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모든 게 뭡니까? 저는 그 제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입는 속옷이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 제품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냥 내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정말 입어버리고 좋고 하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친구나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정말 속옷이 좋아요. 너무너무 화장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건강보식품을 먹고 나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식품 내재에 있는 영양소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정말 그 말을 듣고 믿어보니까 정말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비즈니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도 1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외모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외모가 달라지는 게 화장품의 영향을 볼 수는 없겠죠. 또 있죠. 새로운 어떤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작년에 그죠? 수출이 3천억 불로 돌파를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수출 100억 달러 목표가 억술 기회 많이 남아있는데 3천 달러를 그러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10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커졌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해 우리나라 국민 개인 소득이 이제 2만 달러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그죠? 내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수출이 3천억 달러 돌파하고 개인 소득이 2만 달러 가는 시대고 하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고 전 세계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왜 받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양극화 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재미난 이유가 있답니다. 무슨 재미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미나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더 재미난 이유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미래를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나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우리한테는 아메이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보너스를 받고 먹고 떠나가지고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표정도 모습도 아마 다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제품군들을 먹고 쓰다 보니까 내 혼자 쓰기는 너무너무 아깝고 좋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이나 행주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내 소비하는 게 내 혼자 비즈니스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업의 기회가 돼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 멋진 소비 정보,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 게 우리 사업이 다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000여 가지가 넘는 그 제품들이 어차피 필요해서 쓰는 생활 필수품을 쓰는 거서. 그죠? 내가 써보니까 좋으니까, 야, 이 제품 정말 너무너무 좋아. 한번 써봐. 그분도 써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업 기회도 돼. 라는 정보 전달. 그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플랜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서울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제 이름이 고린거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방 기도분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까 얘기했죠. 알려준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친구나, 그 다음에 저희 뭐 행수님이나 이렇게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 정보죠.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정보. 그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쓸 수 있는 정보. 그죠? 그 좋은 제품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정보. 거기다가 선물해가지고 나한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 당신도 그렇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정보. 그걸 알려준 거 아닙니까? 제 스폰서한테 그걸 받고. 제가 우리 알리고자 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그걸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20만원씩을 썼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할당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첫 시작했을 때 6%였어요, 6%. 집에를 하루 탁 들어가니까, 오빠가 갔다가 한 이후에 딱 들어가니까 제 살던 집이 18평 아파트였는데 방이 2칸입니다. 방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작은데 딱 들어가니까 그때 95년도니까요. 그죠? 집에 거짓말 안 치고 한 5분의 1은 넘겠고 한 5분의 2는 안 되겠고 가득히 아메이 박스로 차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화가 팍 이렇게 났었는데 이제 화내면 제가 옹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몸본 척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사주는 거 오빠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꼭 저만큼 많이 해줘야 되나? 근데 금액도 몰랐죠. 박스만 보니까 너무 많았으니까. 세제, 전부 세제였었거든요. 그건 얼마나 큽니다. 60만 원 같으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6% 해가지고 보너스를 3만 6천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보너스를 첫 달 시작하면서 3만 6천 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때는 뭐냐 그러면 제가 쓴 뭡니까? 그게 60만 원이 제 개인 PB 아닙니까? 그러고 그게 뭡니까? 이꼴 바로 그룹 PB였습니다. 그죠? 자, 그룹 PB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받는 거 아니, 3만 6천 원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내한테 알려준 우리 스폰서가 80만 원 매출이 만들어졌죠. 자, 제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몇 프로입니까? 6%죠? 이분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8,000원입니다. 매출 80만 원이 돼가지고 회사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계 상금 말고 광고 역할, 유통 역할을 해가지고 48,000원이라는 보너스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너스를 누군가가 이제 자기들의 한 역할에 따라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스폰서는 전체 매출이 80만 원이었고 6%였기 때문에 48,000원인데 이걸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도 니 선만큼에 대해서 사게 살 수 있고 선만큼 대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그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죠? 전달했을 때 그분들도 자기 선만 가져가겠지만 그 정보 전달에 의한 보너스를 네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60만 원, 60만 원입니다. 저는. 몇 프로입니까? 6%. 얼마입니까? 3만 6천 원이에요. 자, 빼기 3만 6천 원 하니까 얼마입니까? 남는 거? 12,000원입니다. 아, 빼기 우리 스폰서가 12,000원이죠. 그죠? 12,000원이고. 나는 뭡니까? 3만 6천 원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알린 이분들이 자기들이 선만큼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6천 원, 6천 원. 얼마입니까? 아, 24,000원, 그죠? 24,000원에서 하니까 얼마입니까? 12,000원. 아, 32,000원에서 6,000원 빼고 나니까 얼마입니까? 24,000원이죠. 예. 와, 저보다 계산도 다 잘하시네. 예. 24,000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6,000원, 6,000원. 자, 토탈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매출 80만 원 돼가지고 48,000원이라는 돈이 각자의 노력 기여도에 해가지고 통장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마케팅 플랜이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플랜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공정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이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위에 있다 해가지고 매출이 많다 해가지고 이분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죠. 이분은 자기 선거와 플러스 뭡니까? 내한테 아메이라는 그런 사업 정보를 전달해 준 건데 저는 늦게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이 정보를 야 정말 이런 기회가 멋진 기회가 있네라고 얘기하면서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여도가 제가 더 높으니까 어떻게 보너스가 제가 더 많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노력에 의한 수입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수입은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윤영 씨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뭘 봤냐 그러면 이 30만 원, 50만 원이 300만 원,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더 시간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3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크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더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벌고 싶다.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싶다. 한 달에 나는 이거 플랜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연봉 1억 원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결정하는 순간에 따라 가지고 사업 진행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임하는 마음도 다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수입은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천을 받을 수도 있고 12,000을 받을 수 있고 48,000도 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이 수입이 역전이 되면서 내 노력과 기여도에 의해서 바꿔진다. 그죠? 그리고 이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가 해가지고 갈수록 커지더라. 어떻게 해요? 우리 제품들은 뭡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아까 말하는 꼭 생활에 하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더라. 그 다음에 뭐요? 처음 시작할 때 95년도에 저는 제품 40가지 시작했는데 이제 12년이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품 가지 수가 1000가지로 늘었더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 그룹 PB가 60만 PB, 개인 PB도 60만 PB였는데 지금은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개인 PB가 60만에서 크게 벗어난 것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100만 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월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집안에 소비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예, 근데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틀리더라. 작년 매출만 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1000억이 넘었다. 올해도 지금 월 매출액이 100억이 넘고 있거든요. 그룹 매출 그거 뭡니까? 개인 PB는 60만 원인데 12년 전에는 그룹 매출도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개인 PB 60만 원인데 그룹 PB는 이미 100억이 넘어가더라. 이게 뭐냐 하니까 바로 네트워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 사업이 주는 진짜 내가 어떻게 보고 판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의 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했던 갭이 작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해요? 제가 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6,000원이 받을 수 있고 12,000원이 받을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 매출액이 이제는 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룹 매출액이 만들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오겠지만 이 1,000만 원 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SP라고 합니다. 21%. 그죠? 그러면 이 210만 원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 각자 한 걸 다 돌려주고 남는 걸 가져가는데 주로 평균 우리가 SP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SP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만 원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수입은 다 다르겠죠.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0만 원. 그 다음에 이 SP가 1년에 우리가 또 말하는 2달 연속으로 유지했을 때 뭡니까? GP라고 합니다. 자, GP가 되면 수입은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 뭐 100에서 뭐 한 150 정도의 분포로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GP가 되면 GP 축하 보너스를 해가지고 축하금이 돼가지고 100만 원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6개월 되면 뭡니까? PT라고 합니다. PT. PT가 되면 보너스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100에서 한 200까지 더 퍼지고 더 드시는 분 더 드시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P 이꼴 수입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달라요. 네트워크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너스는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또 PT가 되면 어떻습니까? 보너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또 파운더스 PT가 되면 연말 보너스도 받는 분도 계세요. 월 받는 거 말고 연말에 일시불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은 PT 분들 중에서는 뭐 Q12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1,050만 원 받으시죠. 그죠? 1,05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지난달입니까? 우리 케언저 리더십 여행을 해가지고 케언저에 갔다 오신 분이 많이 계시죠. 1년에 한 번씩 리더십 여행을 해가지고 그 여행에 이렇게 초대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가족여행을 해가지고 사회판을 갑니다. 그죠? 그 내년에는 가족여행은 아니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지금 삿포로로 이렇게 갈 예정으로 잡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의 매년 PT 이상이 돼서 일정 점수가 되면 여행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정말 멋지고 정말 좋은 여행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그 다음에 이 PT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PT를 이제 내가 되듯이 내가 후원한 사람들을 이렇게 PT를 한 두 정도 가정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사파이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세 사람 정도를 이렇게 만들면 에메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나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됐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얘기했던 64개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봉 1억이 되는, 그죠? 사람을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뭡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들 이렇게 연봉이 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신 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대통령 연봉이 수당 포함해가지고 2억 350입니까? 예, 제가 정확히 봤는데 그게 나와 계셨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단순하게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작년에 우리 한국함회의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다이아몬드를 큐토를 받은 사람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합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연봉이 평균이 2억 1,900이었습니다. 그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평균 연봉이 2억 1,900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연봉이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높은 사람도 연봉도 2억 1,900 넘어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죠? 뭐 단순한 수치겠죠. 그냥 제가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그런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제가 얘기했죠. 1년에 한 3번 정도의 해외여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1월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삿포로 우리 여행을 갑니다. 가족 여행이죠. 그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가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이제 뭐 그지 뭐 선수가 다 됐어요. 이제 선수가 다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또 어디 가느냐면 이제 그 우리 삿포로로 안 가시는 분들은 자녀가 삿포로 안 가시는 분들은 브루나이로 여행을 갑니다. 브루나이로 여행을 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삿포로도 너무너무 오늘 아마 그림에 보면은 삿포로하고 이렇게 브루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브루나이죠. 브루나이 저도 가봤다 오지만 세계 7성 호텔 두 군데 있는 7성 호텔 중에 한 군데입니다. 브루나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삿포로입니다. 아주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스키 매니아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삿포로입니다. 파고든 눈이죠.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고 좋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1월 달 갔다 오고 2월 달 갔다 오고 또 2월 달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그룹에 또 이렇게 낚시 매니아가 계셔가지고 대마도에 또 낚시하러 또 갑니다. 대마도 낚시 갔다 오고 또 3월 달에는 대만에서 열리는 그 리더십 세미나 해가지고 거기 가게 되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애들하고 오랜만에 같이 이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었어요. 영화는 참 오랜만에 갔는데 지금 애들이 이제 나이가 다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또 자기들이 본 영화들이 다 있으니까 하게 틀려가지고 그래서 뭘 볼까 하니까 우리 이제 뭐 둘째는 중학교 1학년인데 아빠 민니는 겨루 보러 가자는데 누나가 봤대요. 그다음에 또 뭐 누나가 뭐 보러 가자니까 지가 봤대요. 그럼 맞추니까 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췄는 이게 이게 보러 가자 했냐면 007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시죠? 그 로얄 카지노입니까? 카지노 로얄입니까? 예, 카지노 로얄이니까 로얄 카지노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보러 갔어요. 딱 보러 갔는데 딱 카지노 로얄 카지노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네, 그거는 생략하고 그죠? 딱 첫 화면이 탁 나오는데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체코 프라하가 탁 첫 화면에 나옵니다. 체코 프라하라고 탁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탁 나옵니다. 4월 달에 저희들이 EDC 여행을 가는 곳이죠. 4월 달에 EDC 여행을 가는 데가 체코 프라하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죠? 체코 프라하라면 우리가 기억에 항상 보면 뭡니까? 이게 수운동이랄까? 이게 아기가 쫙 끼어 있으면서 그 수운동이 불빛이 쫙 있는 느낌이 드는 데가 체코 프라하 아닙니까?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를 가는데 거기 첫 장면이 탁 나와요. 그 다음에 영화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막 진행이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 007의 주무대가 어디냐면 저기 어디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작년에 저희들이 갔던 데가 어디죠? 뭐죠?